18년 전 가르쳤던 45세 제자와 밤마다 피어나는 황혼의 열정에 빠졌습니다. 전 30년 교직에 헌신한 63세 여교사였습니다. SNS에서 재회한 우리는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넘어 서로를 향한 금지된 욕망을 참을 수 없었죠. 하지만 제 재혼을 알게 된 아들과 며느리의 반응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특히 며느리는 온 동네에 늙은 여교사의 스캔들이라며 소문을 퍼뜨렸고 저의 명예는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의 이면에는 처음부터 제 재산만 노리고 접근했던 며느리의 추악한 계략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아들이 모든 진실을 알고 이혼을 결심한 순간 드디어 시작된 저희 가족의 통쾌한 복수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강남에 사는 63세 박영숙입니다. 30년간 고등학교 미술교사로 일하다 3년 전 정년퇴직했습니다. 저는 오늘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와 그로 인한 가족 갈등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7년 전 남편을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떠나보냈습니다. 그 후 혼자서 적적한 시간을 보내다가 1년 전 제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어요. 18년 전 제 제자였던 이민준, 지금은 45세인 그 남자와 재혼했습니다. SNS에서 우연히 재회한 우리는 미술과 예술이라는 공통 관심사로 대화를 시작했고 점차 깊은 감정으로 발전했습니다. 처음엔 저도 믿기지 않았어요. 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껴도 되는 걸까 하는 두려움과 동시에 여자로서 다시 피어나는 설렘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큰아들 진호와 며느리 미라가 제 재혼을 강력히 반대하면서 고통스러운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작은 딸 혜진만이 제 선택을 지지해 주었죠. 사실 밤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자식들의 매서운 비난과 주변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도 저는 45세 연하남과의 사랑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나이 든 여자가 아닌 한 명의 여성으로서 느끼는 욕망과 삶의 기쁨이 너무 소중했으니까요. 오늘은 제가 겪은 시련과 그 과정에서 발견한 진정한 행복, 그리고 가족 관계의 변화에 대해 솔직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처럼 인생의 후반기에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분들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8년 전 저는 강남의 한 고등학교에서 미술교사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 민준이를 만났어요. 고3 미술반에서 가장 뛰어난 재능을 보이던 학생이었죠. 그의 그림에는 남다른 감성과 깊이가 있었어요. 가끔 방과 후 미술실에 남아 그림을 그리던 민준이의 진지한 모습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그 시절 저는 가정에서는 두 아이의 엄마이자 아내로서의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남편은 대기업 임원으로 바쁘게 일했고 우리 부부는 겉으로는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유지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어요.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지만 항상 일이 우선이었고 제 예술적 열정과 감성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저 아이들을 돌보고 집안을 꾸리는 역할에 충실했을 뿐 여성으로서의 욕망과 꿈은 조금씩 접어두게 되었죠. 민준이가 대학에 진학한 후 저는 그를 더 이상 만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에 대한 기억도 희미해졌고 저는 일상의 반복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7년 전 갑작스럽게 남편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그게 남편과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그날 오후 회사에서 급한 연락이 왔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남편은 세상을 떠난 후였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큰아들 진호는 이미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었고, 작은 딸 혜지는 뉴욕에서 패션 디자인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텅 빈 집에서 저는 깊은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진호가 제안했지만 저는 며느리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함께 살자는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대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그동안 미뤄두었던 제 그림을 다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만큼은 모든 슬픔과 외로움을 잊을 수 있었으니까요. 1년 전 SNS에서 우연히 민준이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는 이제 유명 갤러리의 큐레이터가 되어 있었고, 제 SNS 계정에 올린 그림들을 보고 연락을 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옛 제자와의 반가운 재회였습니다. 하지만 몇 번의 만남 후에 우리 사이에는 특별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민준의 진솔한 고백에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점차 그의 성숙한 모습과 예술에 대한 깊은 이해, 그리고 나를 여자로서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민준은 항상 저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과 욕망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제 안의 여성성이 깨어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처음에는 아이들에게 민준과의 관계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관계가 깊어지면서 저는 용기를 내어 아이들에게 제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 인생의 가장 큰 시련이 시작되었습니다. 큰아들 진호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버렸습니다. 제가 민준과의 관계를 처음 고백한 날이었어요. 진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그의 옆에 앉아있던 며느리 미라는 놀란 표정으로 시어머니인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45살의 제 옛 제자와 교제 중이라는 사실을 알리자 진호는 갑자기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고, 제 해명에도 진호의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범죄자를 다루듯 저를 추궁했습니다. 진호는 사람들의 시선과 체면을 걱정했고, 남편이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며 저를 책망했습니다. 제 말에 깊은 상처를 입었지만 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결국 언성 높은 다툼이 되었고, 저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진호의 집을 나왔습니다. 다음 날 뉴욕에 있는 혜진에게 영상통화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진호와 달리 혜진은 저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고 제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했습니다. 혜진의 지지에 큰 위안을 얻었지만 진호와의 갈등은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어느 날 진호가 갑자기 제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고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민준에 대한 개인 조사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는 민준의 이혼 기록과 재산 상황을 들이밀며 민준이 제 재산만 노리고 접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이미 민준의 이혼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가 솔직하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진호는 계속해서 저를 압박했고 끝내는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생각해보세요 라는 말로 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참았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30년간 교사로 헌신하고 이제는 여자로서의 삶을 찾고 싶다고 말했지만 진호는 저의 선택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문을 쾅 닫고 나갔고 일주일 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혜진이 한국에 돌아왔고 민준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혜진은 금세 민준의 진심을 알아봤고 그의 저에 대한 진정한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혜진의 지지에 용기를 얻고 저는 민준과의 소박한 결혼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진호에게서 충격적인 문자가 왔습니다. 제가 결혼을 강행한다면 더 이상 어머니로 생각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지만 저는 제 선택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야 찾은 여성으로서의 행복, 그리고 진정한 나 자신을 위한 선택이었으니까요. 소박하게 준비하던 결혼식 일주일 전, 동네 마트에서 전 직장 동료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제 제자와의 결혼 소식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 소문을 진호에게서 들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고, 소문이 어떻게 퍼졌는지 의아했습니다. 며칠 후, 혜진이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미라가 동네 엄마들 카페에 정년 퇴직한 시어머니가 옛 제자와 불륜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글에는 마치 제가 학창 시절부터 민준과 부적절한 관계였던 것처럼 묘사되어 있었고, 댓글에는 저를 비난하는 내용들로 가득했습니다. 마음은 무너져 내렸지만 민준의 위로의 힘을 얻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없으며 단지 서로 사랑하는 두 사람이 함께하기로 결정한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결혼식 이틀 전, 진호가 다시 제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결혼식을 취소하고 민준과 헤어지라고 요구했습니다. 자신의 체면과 회사에서의 평판이 중요하다며 저의 행복보다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우선시했습니다. 그 말에 제 마음이 단단히 굳어졌습니다. 자식들에게 저는 그저 엄마라는 역할만 해야 하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한 명의 여성으로서의 제 행복과 욕망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진호에게 결혼식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며 그가 오든 말든 상관없다고 말했습니다. 결혼식 당일 작은 레스토랑에서 소박하게 진행된 식에는 혜진과 몇몇 친한 친구들만 참석했습니다. 진호와 미라는 오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모든 사람 앞에서 저에 대한 깊은 사랑을 고백했고, 저는 오랜만에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날, 혜진이 급하게 전화로 충격적인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진호가 민준의 갤러리를 찾아가 큰 소리로 다툼을 벌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손님들 앞에서 민준을 어머니를 꼬셔서 재산을 노리는 사기꾼이라고 모욕했다고 합니다. 민준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고 저는 곧바로 갤러리로 향했습니다. 도착했을 때 민준은 혼자 전시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어두웠지만 저를 보자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영숙 씨. 진호 씨가 좀 흥분했던 것뿐이에요. 민준의 너그러운 태도에 오히려 더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진호의 행동이 용서할 수 없었고 이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깊은 밤, 저는 민준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진호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행동이 계속된다면 영숙 씨의 아들이니까 영숙 씨가 결정하세요. 전 어떤 결정이든 존중할게요. 민준의 이해심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단호하게 대처할 때가 왔다고 말이죠. 다음 날 저는 진호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호의 갤러리 방문 사건 이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그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가 민준을 공개적으로 모욕한 사실을 확인했을 때 깊은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진호는 자신의 행동을 전혀 후회하지 않았고 오히려 민준이 저를 이용하고 있다고 단언했습니다. 그의 편협한 사고방식과 근거 없는 판단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통화 중 진호는 민준의 경제적 상황을 언급하며 그가 제 재산을 노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더 이상의 논쟁이 무의미하다고 느꼈습니다. 결국 저는 진호에게 자신의 행복을 존중해달라고 부탁했고
그가 이해할 수 없다면 최소한 제 선택을 존중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 대화 이후 진호는 한동안 연락을 끊었고 미라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음은 아팠지만 저는 민준과의 새로운 생활에 적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민준의 작은 아파트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고 제 집은 임대로 내놓았습니다. 비록 물리적인 공간은 작아졌지만 민준과 함께하는 일상은 행복과 충만함으로 가득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진호로부터 뜻밖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만나자는 간단한 내용이었지만 그 메시지에 담긴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약속 장소에 나갔을 때 진호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훨씬 지쳐 보였고 어딘가 깊은 고민을 안고 있는 듯 했습니다. 대화가 시작되자 그는 미라와 별거 중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미라가 제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SNS에 저에 관한 악의적인 내용을 계속 퍼뜨렸다고 했습니다. 진호가 이를 발견하고 크게 다투었고 결국 당분간 떨어져 지내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진호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것 같아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지만 그는 오히려 저에게 사과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미라가 평소에 제 집을 팔면 그 돈으로 무언가를 하자고 지속적으로 언급했다는 진호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말에 가슴이 철렁했고 미라가 실제로 제 재산을 노리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진호는 자신의 극단적인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고 민준에게도 직접 만나 사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의 사과는 진정성이 느껴졌고 저는 오랜만에 모자지간에 따뜻한 포옹을 나눴습니다. 며칠 후 진호는 약속대로 민준을 만나 사과했고 민준은 그의 사과를 너그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모든 갈등이 해결된 듯했고 가족 관계가 회복되는 것 같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혜진도 한국에서의 일을 마치고 뉴욕으로 돌아갔고 진호는 자주 연락하며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저는 인생의 황혼기에 찾은 사랑과 가족의 이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듯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 갤러리에서 돌아와 평소보다 심각한 표정으로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미라가 갤러리를 찾아와 그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과하러 온 줄 알았지만 실제로는 민준에게 저와의 관계를 끊으면 금전적 보상을 하겠다고 제안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순간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저희의 관계를 파괴하기 위해 돈을 제안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민준은 이 사실을 진호에게 알리지 말아달라고 제가 부탁하자 동의했습니다. 그는 진호가 얼마나 상처받을지 걱정하는 제 마음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미라에 대한 깊은 경계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까지 저의 행복을 방해하려 한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두려웠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 아래에는 새로운 갈등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라의 갤러리 방문 이후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진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고 그의 첫 질문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민준에게 미라가 찾아갔다는 이야기를 들었냐는 질문이었습니다. 민준이 진호에게 말하지 않기로 약속했는데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의아했지만 저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자 진호는 미라가 모든 것을 자백했다고 말했습니다. 미라가 민준을 협박하려 했다는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진호의 사과에 안도감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이 상황이 더 큰 폭풍의 전조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상황은 더욱 극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미라가 직접 전화를 걸어와 진호가 이혼을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원인이 저와 민준 때문이라고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차분히 그녀의 행동을 지적했고 민준에게 했던 제안에 대해 언급했지만 미라는 모든 것을 부인하며 민준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화는 점점 더 감정적으로 변해갔고 미라의 거짓말과 왜곡된 주장에 더 이상의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느꼈습니다. 결국 전화를 끊고 민준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민준은 늘 그렇듯 저를 위로했고 제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가족 문제로 힘들어하는 저를 보는 것이 괴롭다는 그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진호가 제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동시에 어떤 결심을 한 듯한 단호함이 느껴졌습니다. 진호는 미라와 이혼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성급한 결정을 우려했지만 진호는 이미 충분히 생각했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털어놓은 충격적인 고백은 저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미라가 결혼 전부터 제 재산 상황을 자세히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단순한 관심으로 여겼지만 지금 되돌아보니 처음부터 계획적이었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미라의 모든 행동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제 재혼에 격렬하게 반대했던 이유, 소문을 퍼뜨린 이유, 민준에게 돈을 제안한 이유 모두 제 재산을 노리는 계획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진호의 눈에는 깊은 후회와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미라의 본성을 알아채지 못한 것에 대해 자책했고 저에게 끼친 상처에 대해 거듭 사과했습니다. 제 아들의 고통스러운 모습에 마음이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그가 마침내 진실을 직시하게 된 것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혼을 결심한 진호는 빠르게 행동했습니다. 이혼 변호사를 만나고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미라가 결혼 기간 동안 상당한 금액을 별도의 계좌로 빼돌리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제 이름으로 된 부동산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모든 증거가 쌓이면서 미라의 계획은 명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진호와의 결혼을 통해 저희 재산에 접근하려 했고 제 재혼이 그 계획을 방해하자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진호는 더욱 단호해졌고 저는 아들이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용기를 내어 올바른 결정을 하는 모습을 보며 자랑스러움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저희 가족은 미라의 실체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떤 폭풍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저는 민준과 함께 진호를 지지하며 이 어려운 시간을 함께 헤쳐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진호의 이혼 결심이 알려지자 미라는 급격히 돌변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가면을 쓰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숨겨왔던 본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그녀는 제 명예를 더욱 심하게 훼손하는 글들을 SNS에 퍼뜨렸고 급기야 지역 커뮤니티에까지 저와 민준의 관계가 부적절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녀가 옛 제자와 불륜 관계였다는 완전한 거짓 내용을 담은 익명의 글이 제가 30년간 근무했던 학교 동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쌓아온 제 명예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 같았고 오랜 교직 생활 동안 알게 된 많은 분들이 그 글을 보게 되었다는 사실에 마음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민준 역시 갤러리에서 불이익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미라가 갤러리 소유주에게 연락해 민준에 대한 거짓 정보를 전달했고, 결국 민준은 큐레이터 자리를 위협받게 되었습니다. 일상의 모든 부분이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민준은 여전히 저를 지지했고, 오히려 제가 받는 상처를 더 걱정했습니다. 진호 역시 회사에서 곤란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미라가 진호의 직장 동료들에게 연락해 개인적인 내용들을 퍼뜨렸기 때문입니다. 진호의 평판이 위협받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이혼 절차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상황이 극에 달했을 때 뉴욕에 있던 혜진이 급히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혜진은 패션 디자이너로서의 감각과 젊은 세대의 소통 방식을 활용해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우선 미라가 퍼뜨린 거짓 정보에 대응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담은 글을 작성하고 법적 대응의 가능성도 검토했습니다. 엄마, 이제 더 이상 참을 필요 없어요. 우리가 진실을 알리고 미라의 거짓말에 대응할 시간이에요. 혜진의 단호한 말에 용기를 얻었고 저는 마침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먼저 학교 동문 커뮤니티에 직접 글을 올려 사실관계를 명확히 했습니다. 민준과의 만남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모든 것이 성인이 된 후 SNS를 통한 우연한 재회로 시작되었다는 진실을 밝혔습니다. 진호는 미라의 금전적 비리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 이혼 소송에 활용했고, 미라가 계획적으로 제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다는 증거도 확보했습니다. 민준 역시 갤러리 소유주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미라의 거짓말을 바로잡았습니다. 복수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복수는 단순한 보복이 아닌 진실을 알리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과정이었습니다. 혜진은 자신의 SNS 영향력을 활용해 제 상황을 알리는 글을 올렸고, 많은 젊은 세대들이 노년의 사랑과 인생 이막에 대한 용기 있는 선택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엄마의 선택은 틀리지 않았어요.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사랑하고 사랑받을 권리가 있어요. 혜진의 포스팅은 놀라운 반응을 얻었고 점차 여론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많은 중년 여성들이 공감의 메시지를 보내왔고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의 지지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한편 진호가 수집한 증거들은 이혼 소송에서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미라의 계획적인 접근과 금전적 비리가 법정에서 인정받게 되었고, 이는 재산 분할에 있어 진호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미라의 행동은 더 이상 그녀에게 이득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그녀의 사회적 평판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습니다. 갤러리에서의 민준의 위치도 다시 안정되었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을 계기로 그의 진정성과 인품이 더욱 알려지게 되었고, 많은 아티스트들이 그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게 되었습니다. 미라가 퍼뜨린 소문이 결국 민준에게는 더 큰 기회로 돌아온 것입니다. 모든 상황이 점차 저희 편으로 돌아서기 시작했고, 진실이 밝혀질수록 미라의 입지는 좁아졌습니다. 결정적으로 미라의 과거 행적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녀는 과거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재산이 있는 가정에 접근해 이득을 취한 전력이 있었고,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녀의 계획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엄마, 우리가 이겼어요. 정의는 언제나 승리하는 법이죠. 혜진의 말에 저는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오랜 시간 고통스러웠던 이 싸움이 드디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가장 어둡고 힘든 시간을 견뎌낸 후, 이제 저희 가족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진호와 미라의 이혼이 확정되었고, 미라의 부당한 재산 요구는 법원에 의해 기각되었습니다.
더불어 그녀가 결혼 기간 동안 빼돌린 돈을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도 내려졌습니다. 미라는 법정에서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부인했지만 증거 앞에서 그녀의 거짓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습니다. 소송이 끝난 후 미라는 서울을 떠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지방으로 이주했다고 하는데 아마도 그곳에서 다시 누군가를 속이려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저희 가족에게 해를 끼칠 수 없으리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진호는 이혼 후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상처를 치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는 미라와의 결혼 생활을 돌아보며 많은 것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특히 외적인 것보다 내면의 가치를 중요시하게 되었고, 저와 민준의 관계에서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엄마, 이제야 엄마가 민준 씨와 함께 하려는 이유를 진심으로 이해해요. 사랑은 나이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이해에서 오는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진호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험난한 과정을 거쳤지만 결국 아들이 제 선택을 이해하고 존중하게 된 것이 가장 큰 성과였습니다. 혜진은 뉴욕으로 돌아가기 전 저와 민준을 위한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함께 찍은 사진들을 모아 만든 아름다운 앨범이었습니다. 앨범 표지에는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고, 내부에는 저희의 행복한 순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이 앨범을 보면서 항상 기억하세요. 엄마는 지금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신 거예요. 그 누구도 엄마의 행복을 빼앗을 수 없어요. 혜진의 따뜻한 말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딸의 지지와 사랑이 이 모든 어려움을 견디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모든 갈등이 해결된 후 저와 민주는 작은 해변 마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곳에서의 평화로운 시간 동안 저희는 미래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누었고 함께 할 계획들을 세웠습니다. 민주는 갤러리 일을 계속하면서도 저와 함께 예술 치료 프로그램을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의 아이디어는 저의 교직 경험과 그의 미술 지식을 접목해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영숙 씨의 가르침과 제 미술 지식이 결합하면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거예요. 함께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남은 인생을 보내고 싶어요. 민준의 제안에 깊이 감동했고, 저 역시 은퇴 후에도 의미 있는 활동을 계속하고 싶었기에 기쁘게 동의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저희는 바로 프로그램 계획을 시작했고, 몇 개월 후에는 지역 아동센터에서 첫 수업을 열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저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었고, 민준도 아이들을 가르치며 큰 보람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저희의 프로그램은 점차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더 많은 센터에서 초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진호도 자신의 방식으로 저희를 지원했습니다. 그는 법률 지식을 활용해 프로그램의 공식적인 비영리 단체 등록을 도와주었고, 때로는 직접 아이들을 위한 법률 교육 세션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혼 후 그는 더욱 가족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고, 저와 민준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받아들였습니다. 혜진은 비록 뉴욕에 있었지만 정기적으로 화상 통화를 하며 저희의 활동에 관심을 보였고, 해외에서 유사한 프로그램들의 성공 사례를 공유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다음 방문 때 아이들을 위한 패션 워크숍을 열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1년이 지났고 저는 이제 65세가 되었습니다. 민준과의 결혼 생활은 여전히 행복하고 충만했습니다. 처음 그를 만났을 때 느꼈던 설렘과 열정은 여전히 남아 있었고,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은 이해와 신뢰가 쌓여갔습니다. 돌아보면 이 모든 과정은 힘들었지만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자신의 행복을 위해 용기 있는 선택을 하는 것의 중요성, 진정한 가족의 의미,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믿고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결코 나이로 정의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여성으로서의 욕망과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어떤 나이에도 당당한 권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제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께 작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나이 든 여성의 사랑과 욕망에 대한 편견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런 시선에 주눅 들지 마세요. 자신의 행복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누구에게나 허락된 권리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갈등과 상처는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아들과의 관계에서 깊은 상처를 입었고 며느리의 계략으로 인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제 곁을 지켜준 민준과 혜진 덕분에 결국 행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매일 아침 민준과 함께 산책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함께 아이들을 가르치고 저녁에는 서로의 하루를 나누며 대화를 나눕니다. 이런 소소한 일상이 제게는 가장 큰 행복입니다. 진호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저희 집에 방문하고 혜진도 휴가 때마다 한국에 와서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지난 크리스마스에는 처음으로 세 사람이 모두 제 집에 모였습니다. 민준이 직접 요리한 저녁을 함께 먹고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자리에서 진호가 조심스럽게 새 여자친구를 소개했는데 그녀는 미라와는 전혀 다른 따뜻하고 진실된 사람이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두 사람의 눈빛에서 진정한 애정이 느껴졌고 저는 아들이 진짜 사랑을 찾아가고 있다는 것에 안도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찾은 이 행복이 얼마나 더 지속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저는 후회 없는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45세 연하 제자와의 재혼은 제 인생에서 가장 용기 있는 결정이었고 그 결정 덕분에 저는 다시 한번 여성으로서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행복을 위해 용기 있는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합니다. 진정 중요한 것은 마음의 젊음과 삶에 대한 열정,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자신의 행복을 향해 나아가세요. 주변의 시선과 편견에 흔들리지 말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 살아가는 세상이 되길 소망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